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각 장마다 3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에 있는 첫 번째 문제, 다음 단어들을 컴파일 과정에 맞게 나열하세요. 컴파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코딩을 하죠. 소스 파일 작성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이다. 소스 파일 작성. 자, 그 다음에 작성한 그 코드, 소스 파일을 컴파일 해야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컴파일인 것 같은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전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전처리. 먼저 한다 그런 얘기죠. 프리프로세싱. 그래서 컴파일 하기 전에 이 전처리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전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하자. 얘기죠. 컴파일. 자, 그럼 이 전처리는 뭐고 이 컴파일은 뭐냐? 우리가 그냥 보통 이 전처리와 컴파일 하나를 묶어서 컴파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럼 뭐 전체를 다 컴파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눠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 그런 얘기죠. 이 소스 파일을 작성하게 되면 이 소스 파일은 우리가 타이핑한 그 C 문법에 맞게끔 코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타이핑한 문자 하나하나 소스 파일을 만들 때 그 소스 파일을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가 아스키 코드값 형태로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내가 타이핑을 했다. 그럼 A 아스키 코드 값이 65니까 이 65가 한 바이트 이진수 01000001 이런 형태의 비트열로 소스 코드를 구성을 하는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이진수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이 된다. 그걸 우리가 그런 형태의 파일을 즉 아스키 코드값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 소스 파일도 얘가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거는 CPU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CPU가 뭔가 실행시키려면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 인스트럭션의 비트열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는 걸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오브젝트 파일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그냥 개체 파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개체 파일, 오브젝트 파일. 오브젝트 파일은 이러한 아스키 코드값 형태 비트열이 아니고 실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의 비트열이다. 명령어, 인스트럭션의 비트열. 명령어 비트열. 자, 그래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실행시킬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컴파일 하기 전에 이 전처리란 작업이 있다. 이 전처리는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소스 텍스트 형태의 파일인 소스 파일을 약간 정리해 준다. 또 약간 다듬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처리 과정에서는 우리가 소스 파일 작성할 때 주성문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수입니다. 이거는 뭐 나이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성문을 쓰는데 이건 소스 코드를 읽는 사람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적어주는 거지 실제 실행할 어떤 명령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소스 파일에서. 그리고 나중에 19장에서 배우겠지만 전처리 지시자 같은 게 있어요. 샵 include라든가 샵 define이라든가 이 외에 많은 전처리 지시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줍니다. 자세한 건 19장에서 배우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다른 파일에 있는 걸 갖다다가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한다든가, 또 어떤 복잡한 수식이나 그러한 상수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기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다 전처리 과정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주고 정리해준다. 이런 작업이 바로 전처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래서 정리가 다 됐으면 이제 컴파일 하는 거죠. 컴파일 하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파일이네.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CPU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그 같은 CPU가 꼽혀 있는 그 하드웨어 동일한 하드웨어 컴퓨터를 할지라도 거기에 깔리는 운영체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다가 뭐 윈도우즈도 깔 수가 있고 리눅스도 깔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맥킨토시다 그러면 맥OS가 깔릴 수도 있고 또 윈도우즈도 깔아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 같은 컴퓨터에도 서로 다른 운영체제가 깔릴 수가 있는데 운영체제라고 하는 가장 큰 기능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운영체제가 없으면 프로그램 실행 자체가 안 되니까. 따라서 운영체제가 다르면은 그 운영체제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링크예요. 링크. 자, 이 링크한다. 뭔가 연결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링크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 파일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스타트업 코드는 운영체제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냐에 따라서 그 운영체제가 내가 이게 실행할 파일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운영체제에 맞는 스타트 코드를 붙여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링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링크 단계에서는 이 스타터 코드도 오브젝트 파일, 즉 명령 형태의 파일로 컴파일러와 함께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터 코드를 붙여주고 또 우리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분할 컴파일 같은 거 하잖아요. 분할 컴파일을 하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 걔네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작업, 그것도 이제 링크에서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printf나 scanf 함수를 사용하면 그것도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서 오브젝트 파일 형태로 컴파일러와 함께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rintf나 scanf 쓰게 되면은 걔네들도 같이 링크 단계에서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 파일들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한다.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오브젝트 파일을 하나로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링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행 파일, execution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운영 체제에서 뭐 윈도우즈 하면 탐색기에서 이 실행 파일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이 링크 단계 수행하는 걸 빌드라고 얘기하는데 빌드 메뉴를 누르면 링크가 다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파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전체 과정을 다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처리와 컴파일 자, 이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전처리부터 실행 파일 만드는 과정까지를 뭐 컴파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